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8년 0명대로 떨어진 뒤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선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은 물론 산업 전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로 저출생이 떠오른 이유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생 공약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1번, 2번 공약을, 민주당은 2번 공약을 저출생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부터 5세 무상보육까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저출생 공약 발표만 3차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 대학 무상교육 공약과 출생 기본소득 공약을 추가 발표하면서 저출생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비용과 자산 만들기 등 경제 지원에 집중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자녀 수에 따라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 자녀 대상으로는 아동수당과 자립펀드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와 지자체가 연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와 돌봄,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에 주목했습니다. 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이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육아휴직급여를 높이고 이 아빠의 출산 휴가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돌봄 정책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는 전액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 도입과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까지 주거 지원 약속을,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3개월간 이 동안의 수입을 전부 보전해주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인구 소멸에 대응할 책임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공약대로면 돈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정도의 현금 지원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리기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고민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조각조각 던져주는 그런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을 바꿀 계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공약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선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육아휴직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업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 제도권 밖의 노동자는 어떻게 지원할지도 정치권의 숙제입니다. 활용한 이후에 불이익 처분 당하지 않는 걸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지 안심하고 아기 낳고 부모 페널티 염려하지 않으면서 아이 열심히 키우고 그다음에 2번째 출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는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